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학이라는 의미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학이라는 의미의 학자가 되겠는데요. 학은 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종류 중에 하나인 학을 나타내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해서 총 22획에 해당하는 학자가 되겠는데요. 학은 통상 두루미 과에 속하죠. 제두루미에 속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철원 지역에 철새로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이 몰려오죠.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통상 학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그림, 즉 그 머리 위에 붉은색이 있고 몸은 이제 하얗고 그 깃털이 검정색인 것은 황새입니다. 그 황새는 충남 예산 그 광시에 황새 그 무리가 만들어져 있죠. 어쨌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학하면 통상은 제두루미를 얘기하지만 황새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학이라고 하면 색깔이 옅은 흰색에서 청색으로 흐르는 거에서부터 분홍색까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홍색 학을 얘기해서 이제 홍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닭 무리 중에 학이 한 마리 있다라고 해서 눈에 확 뜨이는 아주 그 걸출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학수고대라고 하는 것은 학수라는 말이 목이 기니까 꼭 어린애들이 이제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해서 그 머리처럼 고개를 늘어뜨리고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히 바랄 때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학익진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 날개를 폈다 접는 형태의 진법을 얘기하고요. 이순신 장군이 바로 남해에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왜군을 물리치면서 쓰셨던 배의 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학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이 꼭 그 학의 모양, 학이 날고 앉아있고 걷고 또 목을 쭉 내민 그런 형태의 모습을 춤으로 나타낸 것을 학춤이라고 하는데 부산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학춤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민속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위에 학이 앉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놀이 문화 중에 화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투가 이제 1월에서 12월까지 12달에 걸쳐서 4장씩의 패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나무에
학이 앉아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그걸 나타내서 송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사라고 하는 것은 계룡산, 충남 공주에 있죠. 계룡시 입구, 계룡시로 볼 때는 이제 북단에 있는 절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비구니, 비구니가 이제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비구하면 남성을 얘기하는 거고, 비구니 하면 여성을 얘기하는데, 여성의 요람, 배출 요람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충남이 비구니하고는 관계가 좀 많이 있죠. 그 충남 예산의 수덕사도 역시 비구니를 이제 수용하는 그 사찰이 되겠죠. 해서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어떤 인물을 뜻하는 그 새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상대어로는 흔히 볼 수 있는 닭이라는 계자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한자는 인자가 되겠는데요. 어질다 라는 의미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어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형용사에서. 근데 막상 어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이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자비롭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어질 인자는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질다라는 의미의 인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자비롭고 친절하다 라는 뜻이고요. 인의해지신 하면 그 유교에서 가장 그 사람이 가져야 될 품성으로서 중요시하는 5가지로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5가지를 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그 발달한 종교가 샤머니즘이라고 했죠. 이 샤머니즘과 관련해서 방향, 5가지 방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집터를 고른다든지 무덤을 무덤을 만들 그 땅을 고른다든지 할 때 이 오방이라는 걸 이제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보죠. 여기서 이제 인에는 동쪽을, 의는 서쪽을, 예는 남쪽을, 지는 북쪽을, 그리고 신은 정 가운데를 나타내는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목숨을 바쳐서 인을 이룬다 라는 뜻인데요. 실질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살신성인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 또는 이제 민족의 어려움, 즉 국난을 극복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이고요. 인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덕을 얘기합니다. 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의 의술, 즉 그 의사가 가져야 될 덕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의 목숨을 가장 중시 여긴다 라는 의미로 인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대 의료
계에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가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덕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자무적이라는 말은 성품이 자애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 어떤 일을 아주 사납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덕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왕산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졌지만 청와대가 이제 옛날 그 조선시대의 정궁이었던 경복궁 그 옆에 있는 거죠. 경복궁 터하고 이제 겹쳐진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서쪽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왕산 때문에 이제 북악산하고 인왕산이 이렇게 그 청와대를 둘러싸면서 군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제1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자하고 자비롭다라는 뜻의 반대 말로는 무자비하고 혹독하다라는 의미의 혹자로 선정해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집이라는 의미의 각자가 되겠는데요. 이 각자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주택이라는 의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적어도 2, 3층 이상이 되는 이렇게 고층으로 세워진 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아주 화려한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궁, 왕궁 할 때 그 궁이죠. 그 궁을 나타내는 말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방을 멀리 볼 수 있는, 즉 파수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탑, 즉 타워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특이한 형태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집이라는 의미의 각자는 규모가 큰 집, 그 궁궐 정도의 또는 이제 타워, 파수대 같은 형태의 타워 형태를 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누각, 그러면 층으로 이루어진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만약에 주택을 나타낸다 할 때도 2, 3층 이상 되는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누각을 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터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어떤 일, 추진을 얘기하는 거죠. 전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사는 누각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얄 팰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내각을 행정 각부 장관을 얘기하고요. 국무위원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강요는 그 국무위원 개개인 하나하나를 강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장관 아니나 뭐 부통령 또는 실장, 처장, 그 뭐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장, 하여튼 이런 분들로 이제 강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입각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니까 강요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각하라고 하면 군대 총사령관, 그 파이브 스타나 또는 대통령을 호칭하는 말, 경칭이 되겠습니다. 보신각 하면 종로에 세워진 종탑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신자가 들어가 있죠. 인의예지신 할 때 이 신자가 바로 정중앙을 뜻하는 거고요. 그 오방에서 서울의 정중심부라는 뜻으로 보신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해서 이제 각은 어쨌든 높건 낮건 간에 이제 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집안인 땅, 즉 대지라는 의미의 대자를 그 상대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상대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어가 확장되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